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공지사항 중에서 어, 정책 변경과 관련해가 2022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 4번에 걸쳐서 나왔는 정책 변경 관련된 공지사항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요 최근 들어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렸고 했던 게, 정책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는 것이 무엇이고 안 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인 간의 관계, 이거를 제가 공지사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2022년 4월 22일에 공지가 됐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정책 변경 예고지요.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 여기에서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 해가지고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KOK 플랫폼의 모든 공지는 메타M에서 고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의 K스테디움과 콕플레이 운영을 담당할 K스테디움 PT를 설립하였고, 이게 4월 13일이에요. 올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봐놓으세요. K스테디움 PT. K스테디움 PT는 4월 13일에 설립이 됐고, 이 K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는 한 주짜리 자본금에 한국인 두 사람, 마지막에는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12월 15일에 같은 해 12월 15일에 4월 13일에 설립했다가 12월 15일에 오정근인가 하는 사람과 교체만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그냥 법인이지요. 법인일 뿐이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거지요. 왜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합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을 담당할 법인인데 운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운영이든 맨파워가 필요한 그런 운영인데, 그리고 거기가 상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한 주짜리 싱가포르 달러로 한 주짜리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KK 파운데이션이 계약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일단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셰셀에 설립된 비영리재단, 이거는 2019년 11월 3일인가 아마 설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그 다음에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그러니까 일단은 재단은 메인사고 운영을 하거나 뭐 그런 운영권을 가진 쪽은 소위 말해서 어, 영역 관계지요. 근데 여기에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데와 메타엠, 이 두 가지는 하는 일이 하나도 다른 게 없지요. 그리고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근데 메타엠이라는 거는 미디움 LTD 홍콩에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홍콩 달러로 한 주짜리의 저것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일들은 누가 지금 그 정점에 있어요. 미디움에, 주식에서 미디움이라는 어,
회사에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4월 22일에 공지고, 그 다음에 4월 22일 공지 내용 중 아래 내용은 세계 조직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메타엠 홍콩에만 해당됨을 안내 드립니다. 4월 20일 내용 중 아래 내용 세 가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타엠에만 해당이 된대요. 자, 해당 공직 업무는 올 6월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이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나 메타에면은 뭔 차이가 있는데 이름만 바뀐 것 뿐이에요. 법인이 왜 그리고 거기에는 맨파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저기 법인인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어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이 저는 정말 존재를 안 한다. 그런데 KOK 파운데이션, KOK 재단이 이들과 계약을 했다. 근데 좀 이따 보면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곳과 계약을 플랫폼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언론 기사에 나왔지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미디움 LTD가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메타엠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K스테디움 PT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미디움이라는 회사, 거기에 의장이라는 사람이 줄기차게 나타나요. 자, 11월 7일이네. 2019년 11월 7일에 KOK 파운데이션이 비영리 법인으로 세실 공화국에 설립되어 다음 역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고. 그 다음에 산문, 이게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 거고. 세 번째, 주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틀렸잖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KOK 파운데이션이 운영권을 인수했다라고 하고, 갈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라고 또 적고, 그렇게 해놨는 거지. 미디움이 여기서는 또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이렇게 말을 또 바꿨잖아요.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KOK 파운데이션은 KOK 플레이와 메인넷 K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스테디움 PT를 싱가포르에 최근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재단이 있고 여기에 이 법인에는 재단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사가 어, 이 자본금도 없고 맨파워 인력도 없는 데와 계약을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는 거죠. 그리고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지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바꿔놨는 거고요. 위 법인은 미디움을 포함하여 훌륭한 글로벌 회사들과 개혁의 생태계를 위한 개발 유지, 보수 및 여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K스테디움 PT예요. 또 누구를 또 몰고 들어가요? 미디움을 포함한. 여기에서는 미디움이라는 쪽에서 6월 말로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요렇게 바꿔가지고 미디움을 포함하여 이런 뭐 훌륭한 글로벌 회사들과 KOK 생태계를 뭐 쭉 하기 위해서 이런 어,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여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들끼리의 계약인데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할 이유가 없지요. 왜?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우리가. 왜? 운영사인데. 운영사 거지, 어, 운영사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게 5월 16일이에요. 아까는 4월 22일. 그 다음에 운영정책 변경 예고 5월 27일이고 아까 5월 16일이죠. 5월 17일에 또 조금 이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지요. 이 뭐 이런 거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고 운영정책 변동상 무료 리퍼럴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가입자는 최대 5,000불까지 자산 예치, 에셋 스테이킹, 여기는 자산 예치라고 해놓고 예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셋 스테이킹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에셋이 자산이고 예치가 스테이킹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쓰나 놔놓고 뭐 맨날 아니대요. 어, 그리고 5,000불까지 자산 예치 방식에 대한 의한 채굴 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치는 뭐 이렇게 해가 하여튼 5,000불 제한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여기에 중요한 게 KOK 플레이의 플랫폼 가격 조정, 외부 거래소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KOK 파운데이션, 여기서도 KOK 파운데이션, 여기서도 KOK 파운데이션이죠. 나머지는 보세요.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게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가격 조정, 그 다음에 5,000불 스테이킹 제한 하지 않았지요. 요게 7월 29일이 이제 실제로 이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시행을 한 거를 한번 볼게요. KYC 및 이메일 인증 도입 이거는 아마 했을 거예요. 저는 뭐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리퍼럴 보상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어, 여기에 채굴 입금 한도의 경우 정책 반영 시 최고 5,000불 요거는 안 했지요. 무료 리플을 요거 리플 보상 마일리지 하는 게 이게 피추제는 1인당 100 마일리지를 지급 약 100달러 상당 하여 이 100달러 상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가치만 100달러를 주는 거지 이걸 그 해지를 하거나 했을 때 100달러 라는 이런 가치를 돌려주는 것은 없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우리가 스테이킹 그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해놓고 우리가 아는 채굴 수익이라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받는데 실제로는 지금 포인트로 주지요. 포인트를 준 거를 그 교환을 KOK로 교환을 하는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포인트를
매달 한 번씩 주어지는 거를 교환하기로 해가지고 KOK로 바꿔 넣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KOK 플레이 앱 출금 시에는 K 스테디움 앱으로만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정말 지랄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내는데 수수료 들고 시간 들고 여기에서 다시 그 거래소로 나가면은 또 수수료 들어요. 우리는 거래소에서 KOK 플레이 앱에서 바로 출금해 가지고 거래소로 나가면 되죠. 끝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여기를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KOK 플레이 앱에서는 상장 거래소로의 출금을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KOK 플레이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K스테디움 앱에서는 브릿지 기능을 통한 네트워크 변경 후 상장 거래소의 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브릿지를 이용을 하는 가스비를 우리는 내야 돼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고 우리가 로그인 한번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그 다음에 송가병 씨 이야기로는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이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조작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 번 더 거치는 거는 누구의 머리에서만 가능하고 우리 그 대부분의 어, 프론티어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제 K 스테디움 이런 것도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이죠. 뭐나 하면은 이게 주예요. 근데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먼저 올라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연 매출이 2000년 바로 직접 밀레니엄 전에 2002년, 2003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우 계열사들이 대부분 그때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1990 한 8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 이때까지 연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했어요. 엄청난 매출이지요. 종업원 수가 국내 해외 합쳐가 5,5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노조가 있었는데 30주년 저거 창립 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왔어요. 악수를 해요. 노조위원장이 젊은 놈이 먼저 앞서 나가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있는데 노조도 회사가 있어야지 노조가 존재하는 거지. 노조위원장이 싸가지 없이 먼저 시장과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짓이잖아요. 메인사가 있는데 거기에 K스테디움 PT가 현재 상태 오늘 보여드렸던 상태는 뭐예요? 운영사예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운영사의 운영을 하는 회사가 크립티드라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지금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재단부처럼 K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데에 KOK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들. 운영을 하는 작자도 없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K스템 PT라는 데가 미디움과 같은 글로벌 뭐 저기 아주 훌륭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 뭐 하고 K스템 PT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엉망진창이지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정책 변경에서 지금 하지 않은 게 마지막에 재안내라고 했는 7월 29일자에는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 빠졌지요. 5,000불 하지 않았지요. 한 거는 뭐 있어요? 재스테이킹 막은 거, 그 다음에 어, 무료 리플을 한 거, 그 다음에 등급 후원 수익 없앤 거.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5,000불 이런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한테 정작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제가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플랫폼 가격이 19번 조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9번의 인상을 했는 인상률을 쭉 평균을 해보면 26.17% 정도가 돼요. 날짜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플랫폼 내 KOK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똑같아요. 뭐예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6.2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7달러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7달러에서 6.2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 게 요거 전이 예를 들어서 6.2달러 전이 5.2달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을 7달러로 바꿔놨는데 거래소 가격이 6.2달러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거꾸로 내려가 5.2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6.2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다운이 돼야죠. 왜? 격차 해소. 그죠?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지금은 격차 해소를 하기에는 이미 이제 당장은 시기적으로는 어려워요. 안 돼. 하면은 그냥 우리 다 죽자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뭘 위한 어 그냥 손 놓고 본 거예요. 저는 저것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플랫폼 가격을 조정하는 거를 하겠다. 또는 기술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래소 가격을 어 거래소 가격이 좀 상승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거래소 가격이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가지고 있다. 뭐 또 그거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 플랫폼 가격은 일찌감치 했으면은 저는 적어도 제가 제의했던 그 정도의 제안서 내용을 근거로 하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미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거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그쪽에서는
콘텐츠 소싱, 뭐 유지 보수, 뭐 저거 유지 관리 보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 뭐 눈으로 그냥 저기 보고 있잖아요. 쇼핑몰도 점검하는데 아직도 점검이 안 끝났고 그놈의 시스템 점검은 언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뭔가를 송금을 하거나 트랜스퍼를 시키기 위해서 할 경우에 지금 안 돌아갈 싶어요. 저는 그 겁나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몇 개월째 계속 그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태킹 하거나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가 되는 기간 동안에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럼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트랜스퍼가 완료가 돼가지고 트랜잭션이 딱 됐다고 치면은 거래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딱 쓰잖아요. 그 마이너스 몇 개 나갔다. 아니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개수 딱 표시가 되고 뱅글뱅글 도는 거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이거요. 왜? 기술력 없는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앱 자체가 지들이 개발을 해놔놓고도 지들이 업그레이드 해놔놓고도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KOK와 K 스테디움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막 그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저쪽으로 옮기라는 이야기,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걸로는 뭐 이해가 안 되지요. 어느 놈의 용역사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회사가 시스템 점검하는데 7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앱 지갑도 오는 거 그거 몇 개월 걸리는 거 이런 거 다른 앱을 개발하는 쪽에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슨 그 저기 개발사고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 하겠냐.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병신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받아야지요. 우리는 뭐 예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공지사항 뭐 그 기사 이런 거 올라온다고 저는 그게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눈으로 보면은 뭐 다 이거는 꽁이고 저거는 뭐 또 뭐 그 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하이프루프 뭐 이야기하는 현 연구인가 뭐 그런 사람 뭐 거기에 뭔 하이프루프를 미국에서 뭐 실험을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상주와 뭐 그 저기 어디 서울 간의 뭐 거리를 얼마로 줄이니 뭐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그 말만 보면은 아주 단축되고 가까운 거리고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와 대단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얄팍하게 어떻게 좀 주워들었는 이야기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지 거있냐 그리고 지가 거기에 해당이 됐냐 이런 식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또 순간을 모면을 하고 이런 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뭐 어, 제가 이 부분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하,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되게 그 아예 여기에서 자회사가 몇 개, 계열사가 몇 개 뭐 해가지고
본산에 5개 본부와 계열사, 계열회사 5개 체계로 뭐 하는 이런 거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게 며칠 날 나왔냐면은 2021년 12월 6일에 나온 그 거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머저리트라는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회사는 뭐 그거는 이야기 이어서는 더 하지 말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어 갑작스럽게 이게 2021년 12월 6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는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KOK 파운데이션, 메타엠, 저거 뭐고 미디움 LTD. 근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12월 16일에 어 지난 4월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은 KOK 파운데이션이 소유한 KOK 플레이, 요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12월 6일이에요. 지난 4월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은 KOK 파운데이션이 소유한 KOK 플레이 플랫폼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 잠깐만요. 어, 어, 아,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시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KOK 플레이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해놔놓고 미디움 측은 하면서 이 내용들은 또 누구 거예요? 여기에 미디움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요 뒤에 파운데이션까지 포함이 되는 회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런 내용은 주식회사 미디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기사를 여기에서 냈을까요? 여기에서 줬겠지요. 근데 아까 봤던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앞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말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 뭐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뭐 피해자 단체도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뭐 기존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어 고소도 내용을 바꾸고 뭐 이렇게도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커뮤니티 풀에 뭐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요 최근 들어 또 나서는데, 그 전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 바뀌지요, 뭐가. 우리만 지금은 어, 처음과 지금이 별 차이 없이 계속 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서 어, 스스로가 좀 어,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